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금입니다. 자, 불금에 맞게 불기둥이 올라야 되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쉽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그래도 7만 전자에 대한 이 공포감 여전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반드시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여러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제가 바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간밤이죠. 간밤의 마이크론 분명히 호실적 2분기 그리고 3분기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밤에 마이크론이 폭락이죠. 폭락 5.7%, 전거래일 대비 5.7%는 완전히 폭락입니다. 자, 그 영향이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역시 그 영향을 받았죠. 그렇다면 과연 그 우려가 뭐냐? 자, 일단은 확답은 아니지만 3분기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피크아웃. 자, 고점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메모리가 고점이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아주 긍정적인 이 고점이 아니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 지금 메모리 업황이 고점이라는 그 이유가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왜 우려인지, 물론 그 미국 정보기술 전문이 있었습니다. 서밋 인사이트 그룹 이름 멋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제품 우호적인 수요와 공급 이 역학관계가 올해 하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다. 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서밋 인사이트에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8월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이죠. 대부분 지금 메모리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다 매수 의견이지만 좀 의외입니다. 자, 매수해서 유지로 하향 조정했죠. 자, 그동안 삼성전자 증권가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다 하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 업황은 그 누구도 전망이지 예측이고, 하지만 이런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삼성전자 관련해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정보인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정보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는 맞지만 제가 단순히 여러분 장기 투자를 외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정보를 찾아보는 거죠. 물론 투자자들 여러분 이러한 정보 저런 정보 다 수렴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물론 하반기죠. 우리 디램 공급사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만에 나냐, 이런 공급사들이 여전히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지, 그게 확실한지, 그걸 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디램 수요처들이죠. 거대 서버 업체들도 있을 거고, 이런 디램 수요 업체들의 입장, 물론 서버입니다. 얘네들이 재고 축적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거 역시 확인을 하고 싶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로 치면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두루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3분기 피크아웃 너무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3분기 4분기 디램하고 낸드 이 가격 상승 추세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아무리 이러한 시장의 우려 반도체 업황, 자, 그건 말 그대로 공급과 수요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반도체 업황은 괜찮을 겁니다. 인위적인 공급 억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겠죠. 그리고 공급이 아무리 열심히 찍어낸들 수요가 좀 더 많으면 또 그거 역시도 당연히 반도체 업황 떨어질 수가 없죠. 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 제가 여러분한테 세 가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언론 보도지만 이것도 역시 반도체 부족을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우려할 정도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앞으로 이 공급 부족과 수요 이건 더 길고 길게 갈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작년 말이었죠. 작년 3월달.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영역에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가장 먼저 부각되는 요인이 코로나 이후의 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작년 하반기입니다. 거의 모든 수요 산업에서 반도체의 요구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BCG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물론 BCG는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이 BCG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분석을 했는데 2019년부터 2020년 작년 중반까지죠. 물론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2018년이 정점이었지만 2018년 대비 오히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셔도 알 겁니다. 당연히 낮죠. 그리고 2019년 초반엔 거의 전 영역에서 2018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물론 클라우드하고 AI 센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신히 역성장해서 소폭 반등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0년 물론 초반에 코로나19가 창궐을 했지만 2020년 하반기 데이터 보이시죠? 모든 애플리케이션 수요가 폭증 중입니다. 그냥 증가도 아니고 폭증 중.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 데이터가 과연 하반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을 건지, 자, 그건 두고 볼 일이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금 급격하게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PC하고 IT 이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5G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겠죠. 아직 코로나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나가더라도 향후에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 때문이라도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서 지금 빠르게 회복됐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역시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파르게 회복하고 증가하고, 이런 건 곧 공급이 이런 걸 쫓아가기가 버겁습니다. 자, 일단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량이 2018년 대비 최대 15%까지 상승했지만 생산 설비 확충이 4% 성장에 불과합니다. 이 늘어난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의 이 생산 설비 확장도 그나마 기존 계획 대비 6% 대비 낮은 수치입니다. 이 BCG에서 이 예측에 따르면 2021년 올해입니다. 예상되는 이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생산 설비 라인이 무려 9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수치가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대단히 투자죠. 대단히 투자를 요하는 이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런 수요하고 공급의 불균형, 여러분 단기간 내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미중 갈등, 중국 기업들의 재고 비축입니다. 자, 중국은 거의 미쳤죠. 참 미쳤다니까 또 웃기는데, 얘네들은 인정사정 없이 다 쓸어갑니다. 모조리. 일전에 한번 장비와 관련해서 중국 애들이 모조리 나사 하나까지도 다 들고 갈 정도로 얘들은 한번
들고 간다면 거의 말 그대로 이 부동산에서나 쓰이는 용어죠. 패닉 바잉. 중국 기업들 자체가 이 패닉 바잉으로 다 쓸어갑니다. 자, 가뜩이나 수요하고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필요 외에 이 중국 애들은 심리적 요소, 당연히 이 미중 갈등이죠. 이것 때문에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한 중국 기업들의 이 패닉 바잉,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장난이 아니죠. 물론 이건 미중 갈등이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당연히 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이 마크 리우 회장이 지난 3월 달입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 반도체 공급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의 이 무역 긴장입니다. 이 무역 긴장 때문에 반도체 쇼크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지금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자체가 단순한 산업적 요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종조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IT 업체,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드려 맞은 기업 있죠. 화웨이. 이 화웨이의 쉬주진, 이름 쉬주진 이 부회장이 지난 3월 달입니다.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에서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효율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 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재고는 제로를 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 재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화웨이가 작년 10월입니다. 전세기까지 동원을 해서 대만에서 반도체를 소위 영끌, 싹쓸이를 했죠. 그 결과 중국 반도체 수익 금액 자체도 당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피크다? 정점이다? 이게 과연 하반기에 나올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세 번째,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상치 못한 환경입니다. 여러 변수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한파, 지진, 불 나고 정전 나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은 계속해서 지금 이 환경이 상당히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언제 반도체 공급사들의 재해가 닥칠지, 또 문제가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반도체 공급에도 사람이 하는 일 외에도 악재는 계속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6월 달에 미국 텍사스, 물론 삼성전자에 셧다운까지 있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 오스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피니언, NXP 모두가 생산 설비를 멈춰버렸습니다. 자,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죠. 같은 달에 일본 후쿠시마현, 일본은 지진의 나라죠. 지진까지 강진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이 르네사스, 물론 이바라키현 나카시 이 공장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후에 이 공장 피해 규모 장난이 아니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 그 다음 달인 3월 19일 공장에서 불까지 났습니다. 자, 한 달 가까이 생산 라인을 멈췄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이 되면서 단기간 내에 지금 여러분 이런 메모리 정점, 고점, 이거는 단기간 내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급자 우위가 되는 거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 D램, 낸드 가격이 여러분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정점을 찍었거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년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아니면 그 내후년, 자, 글로벌 3위 파운드리 업체인 이 파운드리 업체가 있죠. 톰 콤필드 CEO, 글로벌 파운드리 이 CEO가 향후 5년간 반도체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상도 하고, 그리고 현재 반도체 부족 당연히 일시적 이슈가 아닌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유앙웨이 이 폭스컴 회장 역시 반도체 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2022년 내내
내년에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증권가, 투자업계, 외국계 전망은 피크라고 전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론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현상, 저는 반도체 이 정점에 대한 우려보다는 최근에 이 코로나 델타 변이죠.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이런 외부적인 그러한 악재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또 얼어붙지 않는가, 저는 그래 내피셜로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불금이지만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